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년 자산가 분들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사정보 유튜브 YN타임즈입니다. 요즘에 모 일간지에 계속해서 연재되고 있는 것이 증여불효자라는 말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증여불효자 누가 만드냐면 부모가 만들고 있다. 어떠한 시스템 부분들에 대한 거,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 그런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증여는 불효자를 만들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부모님의 잘못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증여와 상속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간지에 실려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도각서 소용없다. 부모 땅 도로 내놔. 소송 냈다. 패소. 왜? 먼저 사례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짧게 한번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강동구에 사는 A씨는 부모의 건강과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효도각서를 믿고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했다. 자녀는 아버지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3층 건물을 넘겨받은 뒤 태도를 바꿨다. A씨는 결국 2016년 건물을 다시 돌려달라며 자녀에게 소송을 냈다. 4년에 걸친 재판 끝에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효도각서에는 자녀가 효도의 이행을 조건으로 일정한 의무를 분담한다거나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받는다는 내용이 없다며 자녀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항소했지만 기각했고 결국 재산을 돌려받지 못했다. 두 번째 내용은 좀 길고 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100세가 가까운 부모님과의 상황이라서 좀 가슴이 아프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부천시에 혼자 사는 B씨는 97세입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1월 이를 기각했다. 거동이 불편한 B씨가 부천에서 춘천지법까지 오가며 아들과 법정 싸움을 한 이유는 자신이 죽은 뒤 묻힐 땅을 되찾기 위해서다. B씨는 32년 전 셋째 아들 55세에게 땅을 물려줬다. B씨의 아내와 조상의 묘가 있는 선산이었다. 땅을 증여하며 B씨는 절대 땅을 팔지 말고 나를 잘 부양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고 한다. 아들은 증여받자마자 생활비를 조금 지원했을 뿐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B씨는 주장한다. 아들은 땅을 팔지 않겠다는 약속도 어기고 1,300만 원을 받고 땅을 팔아버렸다. B씨는 아들이 실거래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동업자에게 땅을 팔았는데 땅을 다시 돌려주지 않기 위해 위장 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들은 이후 동업자와 함께 이 땅에서 버섯 농사를 짓고 있다고 알려졌다. 결국 B씨는 지난 2018년 아들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부양 의무 등을 조건으로 아들에게 땅을 증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각서나 기록이 없다며 아들 손을 들어줬다. B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정 안에서 B씨 부자는 약 2m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지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고 한다. 참 슬픈 기사인 것 같아요. 효 문화가 점점 넓어지면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녀가 늘게 마련이다. 부모가 이런 자녀를 그냥 두고 보던 시대가 지나갔다.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를 법정으로 끌고 간다. 29일 사법영감 자료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제기한 부양비 소송은 지난 5년간 1,225건이 발생했다. 라고 해서 매년 소송이 발생한 건수를 200에서 300 부분들에 대한 것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자는 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해서 자료를 올려줬습니다. 국가가 자녀를 대신해 극빈 노인을 부양하고 부양비를 자녀에게 내라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가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한 뒤 구상권을 행사한다. 지난 5년간 1,154건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구상권 청구 현황에 따르면 국가가 자녀에게 부양비 구상권을 청구한 경우는 해서 2015년도 193건, 그래서 건수가 매년 200건 이상 나오네요. 자, 환수율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환수율은 2015년도 59.3%, 2016년도 55.7%, 17년도 62%, 18년도 51.5%, 19년도 46.3%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끝으로 기자가 각 나라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한 것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한국 민법 제556조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에게 일정한 망은 행위를 한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지만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같은 법 제558조에 따라 이미 이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우리나라의 민법에는 이렇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독일 민법입니다. 제530조, 증여자에게 중대한 배은 행위를 저질러 비난을 받을 경우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 세 번째, 프랑스 민법 제953조에는 수증자가 학대, 모욕,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을 거절하는 경우 증여 철회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뉴스를 접하고 이 뉴스를 읽으면서 또 자료를 정리하면서 매우 안타까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요즘에 발생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생각할 게 사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해야 될 게 한두 가지인가요? 자녀들한테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효도각서의 배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는 지금 한 꼭지를 좀 읽었었어요. 그런데 사실 또 가업승계도 여러 가지 뭐 많지 있지 않습니까? 또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생각할 게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다는 것이 참 못내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다른 곳에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효도각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정비를 잘하게 되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부의 통제된 승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제는 가능하게 됐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시면 지금까지 일궈놓으신 부에 대한 것이 통제된 승계를 할 수 있는 것이 예전에 민법사항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고령화 사회의 질병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질병 중에서 저는 가장 슬픈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치매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치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 여러분들 주변에 한 집 걸러 치매가 없으셨던 분들이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저희 집안에서도 저희 부모님이 아닌 저희 집안의 어르신들 중에서도 치매로다가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저희는 직접 봤기 때문에 참 매우 슬픈 거를 합니다. 몸은 멀쩡한데 기억이 없으셔서 판단을 할 수 없고 슬픈, 아기도 아닌 너무나 슬픈 부분들에 대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통계 숫자가 여러 가지가 나온 것 중에서 모 생명사의 자료 나온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보니까 65세에서 69세가 한 7% 정도의 치매가 나오더라고요. 75세에서 79세가 20%대가 나오고요. 80에서 85세까지가 한 25.8%. 그 다음에 85세 이상이면 그건 40%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실은 치매로다가 걸린다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치매가 발병하면 우리가 너무 참 슬픈 일이 많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부동산이라든지 모든 명의가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누구한테, 어느 자녀한테, 누구한테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눈은 뜨고 있지만 말 그대로다가 자기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발생되는 거죠. 사회 환경이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또 이젠 서구화를 떠나서 이제 우리 자체 내에서도 이제 초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로다가 완전히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읽어오셨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생전에부터 사후까지 지금 정신이 멀쩡하고 건강하실 적에 이럴 적에 통제된 부의 승계와 이러한 승계 절차, 가업 승계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을 되신다 그러면 차곡차곡 준비해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유언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써놓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거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고요. 또 그거대로 자녀들이 해주면 정말 고마운 일이죠. 유언장도 가장 최근의 것이 효력이 발생이 되듯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부터 차분하게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병들기 전에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대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당연하죠. 그러면 내가 지금에 있어서의 이런 건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에서 배당이나 급여나 어떤 소득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그러면 자녀들한테도 잘 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연속성을 가져가게 있게도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라고 말씀드립니다. 내리사랑이라서 손주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손주들의 능력 부분들에 대한 거,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할아버지의 능력, 할머니의 능력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계 비속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요즘에는 장애인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장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일궈놓은 재산으로서 물려줄 수 있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그 고아원에다가 해서 주고 싶은 부분들에 대한 건데 일회성이 아니라 이 재산, 일궈놓은 재산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요. 이제는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것을 상담해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약간의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가능하죠. 외국에서는 직접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당연히 있죠. 같이 반려동물이 살다가 만약 주인이 먼저 떠나간 뒤에 그러면 그 반려동물을 누가 먹이를 줍니까? 누가 데리고 놀아주지 못하지 하더라도 굶어 죽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방법상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솔루션이 있다는 것이죠. 자, 기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는 거죠. 금전과 부동산 이런 것을 묶어서 해줄 수가 있냐? 사전 증여 부분들에 대한 것을 줬는데 애들이 변심하지 않고선 잘 지킬 수가 있냐? 치매라든지 병아리 사망 등 이런 상황 부분들에 대한 것을 대비할 수 있냐? 그것을 가지고 모두 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을 상담 중에 정말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적에 이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